돈 버는 법? 정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냐? 100만 원이나 벌 수 있냐? 저는 매달 100만 원 이상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은 블로그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무려 8가지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이 중에서는 제가 실제로 한 방법들도 있고 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요. 일부러 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.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방법들이라도 저는 실제 예시들을 다 알고 있고 저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한 것들이거든요.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정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냐? 100만 원이나 벌 수 있냐?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블로그의 힘을 키우는 게 필요는 합니다. 저는 정말 블로그를 여기저기에 많이 추천을 하고 다니긴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직장인으로서 직장 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. 요즘엔 블로그가 지는 거 아니냐. 물론 맞아요.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.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죠. 왜냐면 아무리 유튜브가 생겨도요,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습니다. 블로그라는 게 꼭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블로그라는 것 자체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네이버가 나중에 사라지고 새로운 다른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글을 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 블로그라는 플랫폼, 네이버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글과 사진이라는 거예요. 누군가가 나의 글과 사진을 본다는 거.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애드포스트, 애드센스입니다.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쉬우면 쉬울수록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쉬우면 나도 쉽다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이지만 그만큼 쉽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답니다. 제가 전에 블로그 운영하는 팁 5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블로그가 이웃이 6,000명이고 매일 들어오는 방문자 수가 3,000에서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. 애드포스트 수익은 네이버에서 광고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볼 때 블로그 글 맨 아래에 보시면 텍스트로 된 광고가 떠요. 여러분들이 그걸 눌렀을 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글씨로 써있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.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클릭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적은 편입니다. 그에 반해서 애드센스는 네이버에서는 애드센스를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나 아니면은 네이버 외에 다른 블로그들은 거의 다 애드센스가 가능한데 애드센스는 조금 다른 점이 텍스트로만 광고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또 클릭하게 되면은 블로거 입장에서 수입이 되는 거죠. 실제 예시를 알려드리면 저희 남편이 예전에, 지금도 블로그는 열려 있는데 예전에 30개 정도 티스토리에다가 글을 올렸어요. 도움되는 블로그 이래가지고 엑셀 VBA에 대해서 글을 쭉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로 10만 원 벌었거든요. 근데 30개 글 올려서 1년 동안 이렇게 묵혀놨더니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제휴 마케팅인데요. 제휴 마케팅의 예시,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, 일단 CPA라는 게 있어요. 그게 Cost per Action이라고 해서 액션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. 광고주 입장에서 고객이 하기를 바라는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 저는 전화영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전화영어를 광고를 한다고 해봅시다. 그랬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는 뭘까요? 사람들이 전화영어를 신청하는 거, 아니면 문의하는 거, 아니면 레벨 테스트를 받는 거,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광고해준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전화영어 이러이러해서 좋아요 하고 맨 마지막에 무료 테스트 받아보기 이런 링크가 있어요. 그 링크를 들어가서 누군가가 무료 테스트를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이 지급이 되는 거죠. 링크프라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에 더 들어가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고객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면 내가 너에게 10,000원을 주겠다, 20,000원을 주겠다, 30,000원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오늘 제가 이 영상은 꼭 더보기란을 보셔야 돼요. 제가 더보기란에 조금 상세하게 실제 예시들과 함께 적어 놓을 테니까요. 제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콜라보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이랑
콜라보를 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죠. 세 번째는 체험단인데요. 체험단은 실제로 돈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그 물건이나 아니면은 그 사용권, 이용권, 아니면 음식이면 음식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. 저도 체험단을 가끔씩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사실 하려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긴 했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많이는 안 했어요. 근데 하면 되게 재밌어요. 저는 체험단 의뢰는 진짜 많이 오기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. 블로그 체험단은.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데는 위드 블로그라는 곳이에요. 저는 그냥 귀찮아서 한 곳에서만 하고 있거든요. 심심할 때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상품이나 아니면 체험해보고 싶은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고 되면은 가서 먹고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가끔씩 체험단 수준이 되게 클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5만 원,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짜리 상품을 받을 때도 있고 엄청 비싼 호텔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돈을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네 번째로는 원고료를 받는 건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블로그라는 체험단 홈페이지에서도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왜냐면 거기서 보시면 어떤 거는 체험만 있지만 옆에 이제 원고료가 써 있어요. 10,000원, 20,000원, 15,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글을 썼을 때 체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고료까지 받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똑같지만 내가 이웃이 1,000명이면은 글 하나 쓸 때 뭐 10,000원을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전혀 없고 모든 게 다 협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부분입니다. 이거는. 저도 뭐 제안을 많이 받았었고 뭐 하나 써주면은 3만 원부터 해서 5만 원, 10만 원까지도 얘기를 받았고 한 달에 3번 글을 써주면은 이 키워드로 써주면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원고료를 받고는 해본 적은 없어요. 원고료 받고 하는 거랑 제휴 마케팅 이 두 가지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방법을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원고료 받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정말로. 5번째는 공구, 블로그 마켓.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저는 공구나 블로그 마켓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직장인분들이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부이시거나 조금 직장이 너무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공구의 좋은 점은 쇼핑몰과 다르게 일단은 부담이 없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쇼핑몰을 열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리고 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근데 공구는 진짜 아이템 몇 가지만 있어도 그냥 팔 수가 있잖아요. 쇼핑몰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50개, 100개는 올려놔야지 되잖아요. 근데 공구는 한 3, 4개의 아이템만 팔 수가 있다는 거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매일 365일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문의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내줘야 되는데 공구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오늘부터 3일 동안만 받습니다.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만 딱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죠. 이제 공부가 끝나면. 상품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품에 대한 안목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. 저는 공구나 블로그 마켓은 하지 않았어요. 6번째는 강의입니다.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.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했던 건 다 블로그에서 모집을 했고 물론 이제 외부에서 한 강의 빼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누군가가 나를 강의자로 불러주지 않아도 블로그에서 내가 열면 되거든요. 저도 블로그를 하고 처음부터 강의를 했던 건 아니고 한 지금 2년 정도 전부터 열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열었을 때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좀 모집이 되게 빨리빨리 잘 돼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했고 24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. 그리고 7번째는 모임, 스터디 이런 건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랑 다르긴 하죠. 왜냐면 강의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.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강의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보다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. 독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정말 제가 오늘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많은 창의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다.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영어
유료 스터디를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독서 모임 같은 거, 저도 독서 모임이나 지금 모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온라인으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가격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뭐 블로그 내에서 실제로 창출되는 수익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을 시켰고요. 블로그 그 플랫폼 자체에서 실제로 돈이 벌리는 거는 애드센스랑 애드포스트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. 다 다른 거는 연결 지어서 하는 거니까. 그리고 8번째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내 사업을 홍보하는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왜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매달 뭐 30만 원, 40만 원의 돈을 어쨌든 마케팅 대행사에다 맡겨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40만 원 매달 들 거, 30만 원 매달 들 거를 세이브하는 것도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.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져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영상이 또 너무 길면은 재미없으시죠? 오늘 돈 버는 이야기라서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올게요. 안녕!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의미 있지 않나요? 저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진짜 이런저런 거 합해서 매달 실제로 버는 돈이든 아니면 체험을 한 것이든 아니면 홍보 효과든 어쨌든 저는 매달 100만 원 이상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